네, 안녕하십니까. 직업기초 능력의 7번째죠. 오늘 정보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어떤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인지, 또한 그 정보를 우리가 지식화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보 능력이 무엇인지, 또 정보 능력의 하위 능력인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 능력을 이번 1시간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보 능력이 이제 향상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상시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거는 우리 정보 능력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가이드북 현행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브리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학습자용 가이드북이라던가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 기존의 우리 직업기초 능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업기초 능력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능력의 가이드북 구조, 그리고 특히 정보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위 능력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점점 이제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 B, C, D, E, F, 그 다음에 G, 정보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학습자용 가이드북 총 10권이라고 했듯이 우리 정보 능력 학습자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교수자용 우리 가이드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학습 내용을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게 별도 부록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사실 예전 우리 교수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워크북을 보시면 그 안에 학습 평가라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 문항인데 공고교롭게 이게 그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화돼서 이게 정답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습 평가 이 부분을 학습 내용 그 확인하기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직업 생활 아니면 다양한 상황 그런 환경에 맞게끔 그에 따라서 이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자용은 그 학습자용과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고, 각 학습 활동마다 이제 지도 계획이 있고, 교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수자용보다는 학습자용, 우리 학습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한 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싶을 때, 그때 교수자용 그 가이드북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활용되는 심벌은 기본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베이직이 있고요. 조금 이것보다는 좀 이제 그 쉬운 부분, 보충 활동이라고 해서 R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서 심화 활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패턴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교수자용 그 목차를 보시면 일단 학습자용과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고 학습 활동 지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자용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보다 더 심플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 능력은 크게 정보 능력이 무엇인지, 하위 영역인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정보 처리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을 하시기 전에 과연 나의 정보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내가 정보와 자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등등 해서 사전에 이 학습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자신의 이게 능력을 좀 진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학습 후에 사후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본인의 학습 역량이 얼마 정도 이렇게 좀 향상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은 우리 직업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뭐 이제 꼭 컴퓨터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십 수만 개 이제 정보가 생성되고 소멸할 정도로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게 특징인데요. 예전에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법전도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뭐 많은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정보를 잘 선택하고 잘 찾을 수 있고 또 선택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보가 있다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적용하는 이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학습 활동이죠. 정보 능력의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보충 학습이네요. 정보가 무엇인지, 자료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직업기초능력도 가이드북이 있고 그 안에 학습 모듈이 있고 그 안에 학습 활동이 있듯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 이전에 자료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중에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고요. 이 정보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지식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조금 위계가 좀 있다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스마트폰 신상품 기획서 작성. 스마트폰 회사에 재직 중 K씨는 중년층 타겟으로 한번 신상품을 기획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름 그 회사에 뭐 고객의 주소도 있고 성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막 여러 전화번호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은 중년층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자료로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중년층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것은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뭐 남성의 중년층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런 거고, 뭐 여성의 중년층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런 거다 하면서 뭔가 분석한 것은 하나의 지식화해가지고 추후에 신상품 개발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례가 또 하나 있네요. 미국 여행하기. 미국을 여행하는데 뭐 아프리카를 뭐 조사하고 뭐 다른 뭐 유럽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과 관련된 거기 기후가 어떠한지, 환경이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등등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자료와 정보 차이. 여기 이제 사례를 보시면 170, 180, 65, 95, 98 이런 숫자들이 나열되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자료예요. 데이터인데 과연 정보로서 역할을 하려면 홍길동 씨의 키는 175고 몸무게는 65kg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단계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 쭉 있고 휴대폰 번호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안 되면 사실 이건 데이터,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이제 매칭이 되면 이거는 개인 정보가 되는 거죠. 요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보안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다들 아시겠죠. 내용적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정보와 자료와 지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보는 항상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당신이 속한 조직에도 수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책장에도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습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 그것을 정보화해서 나중에 지식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정보와 자료의 지식의 차이. 자료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더 많은 거죠. 자료는 그냥 단순한 사실의 나열. 그러니까 만약 이름 쭉 있고, 뭐 번호가 쭉 있는 걸 자료라고 한다면,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 그래서, 제 이름 옆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이거는 저의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가치 있는 정보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게 지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우리 정보와 이제 그 지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정보는 항상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하시기 바래요. 정보의 가치는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이제 니즈, 그다음에 사용 목적, 그리고 활용되는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부분. 자, 다음 이제 활동을 보시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속도. 2045년 미래 사회.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서도 1994 뭐 아니면 응답하라 뭐 1998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현대 사회를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45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보, 그러니까 로봇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이제 뭐 AI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제 굉장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뭐 애완 로봇, 뭐 로봇 미용사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로봇하고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업무 수행 중에 혹은 일상생활에서 10년 전과 현재를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예측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화 사회란 정보화가 왜 필요한지 미래 사회는 또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보화 사회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정보화 사회는 익숙해진 거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oT,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더 이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뭐 개인 생활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 이런 국가 차원에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할 때도 그 암호화한 거, 암호를 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화 전쟁도 그때서부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보화가 왜 필요할지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 하면서 정보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사회는 부가가치 창출 요인이 이미 토지, 자본, 노동 이것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고요. 앞으로는 지식, 정보, 이제 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생산 요소가 바뀌고 있어요. 또한 이제 미래 기술, 이제 추후의 기술 능력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정보 기술도 있겠고, 뭐 나노 기술도 있고, 생명공학 기술도 있고, 우주항공 기술도 있고, 문화산업 기술, 환경 기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뜨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지식의 스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보를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 정보 검색을 잘 해야죠. 뭐 요즘에는 뭐 검색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검색을 하면 굉장히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찾았던 그런 정보를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입력하고 컴퓨터를 끄고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파일화 해가지고 목록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정보를 이제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알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컴퓨터 활용 분야 정보 처리 과정.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하위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온라인 쇼핑 굉장히 활발해졌죠. 또한 기업의 사내 교육도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다 이러닝으로 이제 언택트 이제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전략적 기회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업무 수행 과정에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컴퓨터 성능이 월등해지고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서 컴퓨터가 굉장히 활용되는 분야도 이제 확대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되게 D자형으로 두꺼웠고 사람은 날씬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는 얇아지고 사람은 더 D자형으로 간다 뭐 이런 그림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컴퓨터가 굉장히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뭐 스마트폰도 사실은 컴퓨터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 기업 경영 분야에서도 정보가 활용되죠. 여러분들 뭐 ER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뭐 복무나 뭐 인사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뭐 월급 뭐 이런 것도 다 MIS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게 조직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 기업 경영 부분이 또한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정부24, 민원24 이런 부분 다 아시겠죠. 산업 분야에서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정보 뭐 공정이나 프로세스,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이 정보화로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 다 아시겠고 기타 분야는 뭐 교육 분야, 뭐 가정, 도서관, 예술, 교육 뭐 연구소 이런 부분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도 다 기타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IT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 과정은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처럼
그 논리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6하원칙에 H가 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How much라고 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왜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다음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 능력의 첫 번째 하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해서 꼭 이렇게 데스크탑, PC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대폰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할 때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현대사회는 정보혁명, 컴퓨터혁명,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과 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는 스마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경험이나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 획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능력 함양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이런 사례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우리 자원관리 능력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뭐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디지털 시대의 업무 방식. 요즘에 재택근무 이런 게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VP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도 얼마든지 산에 그런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뭐 활성화됐고 또한 다양해지는 인터넷 정보 검색.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들은 만약에 뭐 검색을 하라, 구글링이나 뭐 우리나 네이버 같은 거를 한다면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활동적인 부분은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다음 주 당신이 출장을 가게 될 경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작성해보자. 나는 이제 만약에 경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검색을 하고 어떻게 검색할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주 하면 가장 먼저 우리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겠죠.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도 검색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경주와 관련된 무슨 SNS 누가 친구가 뭐 올렸던 블로그를 본다던가 이런 부분도 나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이메일도 있고요. 메신저도 있고요. 웹하드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고요. SNS도 있고요. 이건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일상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능력은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그 학습자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하고 지금 설명할 때는 또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 설명을 제가 드리고는 있지만 저보다도 지금 이제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정보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뭐 지금 뉴스 검색인 정보인지 인터넷 정보 검색 단계 정보 검색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수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적합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수집, 분석, 분류, 축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유형이 뭐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코드로 검색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검색 엔진이 워낙 뛰어나져서 하나의 검색을 하면 뭐 연관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키워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웹 검색이 정부 검색이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웹 검색 결과로 그 검색 엔진이 제시하는 부분을 또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 업무에 필요한 두 번째 기본 활동,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를 보시죠.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기, 또 예산 정산 내역을 작성하기. 자, 보통 우리가 진짜 컴퓨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예산 정산을 내역을 만들 때 있어서 주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글을 많이 활용하겠죠. 근데 한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또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나름 요즘에는 뭐 인포그래픽도 있고요.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맞게끔 적재적소에 맞게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활동을 한번 하시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한번 써보고 특징, 기능 등을 한번 써보자.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한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뭐 엑셀 요즘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적인 부분은 워드 프로세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입력 기능도 있고 표시 기능도 있고 저장 기능도 있고 편집 기능도 있고 인쇄 기능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해가지고 엑셀 같은 경우에서 전자 계산표,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뭐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 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하고 계산을 하고 뭐 통계적인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발표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대량의 자료들,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한 인프라로 이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NCS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면 한글 파일을 올려서 만약 PDF나 한글로 파일로 이제 클릭해서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DB화 해가지고 작성이 된다면 검색을 하면 뭐든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사실 직업기초 능력은 아직까지 거기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인 그 과제로서 이것도 DB화 할 계획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 뭐 액세스가 있고요. 그래픽 소프트웨어, 포토샵 같은 거 있죠.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뭐 파일을 압축한다던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라던가 화면 캡처, 이미지 뷰어, 동영상 재생 이게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W은행 빅데이터로 기업 부정 대출을 잡는다. 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빅데이터로 서로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의 패턴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부정 대출 탐지 시스템을 이제 뭐 W은행이 했다. 은행권에서는 뭐 기업 차주의 문서 위조, 허위 매출, 그 다음에 자금 용도 유용 등으로 기업 부실 여신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게 부정으로 이제 신용대출을 하는지 대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패턴을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게 빅데이터,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패턴을 분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홈페이지 NCS 누리집을 보셔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능력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능력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능력을 갖고 어디에 채용을 하는지 워크넷이라던가 HRD넷이라던가 CQ넷이라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그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뭐 교육이라던가 자격이라든가 경력을 이제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구나, 어떤 취업을 하는구나, 어떤 교육을 받는구나 패턴화 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직무능력 포트폴리오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한번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활동 한번 보시면 일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열거해 보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한 정보 매출 실적, 경쟁 업체의 뭐 제품과 서비스.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사 업무라고 한다면 학생 정보,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생처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재정 관련된 부분, 회계, 확정과 관련돼서는 그 학사과 뭐 이런 데서도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쌓여 있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하나의 인프라,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서 하나의 파일은 독립적이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와 파일, 그들의 관계 등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은 데이터 중복을 줄이고 무결성을 높이고 검색을 쉽게 해주고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도 단축해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여러분들 입력 기능이 있고요. 데이터 검색 기능, 그리고 데이터의 일괄 관리, 보고서 기능 이런 게 있다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순서도 또 있네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순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고서 인쇄하고 종료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부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NCS 누리집의 직업기초 능력 쪽에서 정보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 능력. 우리 정보 능력에서 첫 번째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은 끝났고요.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정보 처리 능력인데요. 정보 처리 능력은 우리 문제 처리 능력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그 프로세스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이 찾아낸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게 조직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정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찾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가공. 정보 수집의 왕이 되는 법. 자, 여기서 사례는 뭐 뉴스를 외워라. 뭐 관련 기사를 읽어라, 숫자를 외워라, 뭐 이러기는 한데 정보원을 함께 외워라,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남들에게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머릿속에 외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또 스마트폰 찾아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굉장히 이제 적시에 그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찾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부분을 보시면, 당신은 회사에 입사해서 첫 번째 과제로 당신이 회사에 속한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태도의 직급별 차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보를,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에 속한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사,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설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뭐 진단하는 그런 경영 전략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걸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헌이라던가 인터뷰,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게 필요한 정보를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는 왜 필요할까? 정보는 어디서 수집할 수 있을까? 정보 수집을 잘 하려면 정보는 왜 필요할지, 여러분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때 이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보는 어디서 수집을 할까? 일단 1차 자료는 우리가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이라던가 리스포유는 다양한 데서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 검색하는 부분 더 쉽겠고. 근데 이제 2차 자료라는 것은 보통 이제 1차 자료는 원래 연구 성과가 기록된 거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서 효과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리고 찾아보기 위한 자료 혹은 1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압축 정리해서 알기 쉬운 형태로 오히려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자료들을 보다 더 오거나이즈, 조직화해가지고 사전이라던가 연감, 편람, 아카이브라고 아시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서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보시면 보다 더 빨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잘 하려면 인포메이션 혹은 인텔리전스,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보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뭔가 그 지식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선수, 필승, 그래서 공격은 최대의 방어,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도 보다 다른 사람보다 1초라도 빨리 정보를 준 사람이 우위에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서랍을 좀 많이 만들어서 막 복잡하게 이제 다 섞어 놓지 말고 좀 이렇게 유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 처리, 분석의 절차 및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 자, 사례를 보시면 LC의 도서 목록표,
그리고 SC의 색인 카드. 물건은 못 버려도 쓸모없는 정보는 버릴 수 있다. 이거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또 효과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보를 크고 이제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이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을 탐색하거나 또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는데 L씨의 도서 목록표, 이 사람은 이제 주제별로 뭐 이제 소설이면 소설, 뭐 수필이면 수필, 아니면 보고서면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목록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사례이고요. 색인 카드,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3번은 물건은 못 버려도 쓸모없는 정보는 버릴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방대한 정보와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이 쌓이면 막 이렇게 판단하는데 둔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쓸모없는 정보도 버려줘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물적자원 관리에서도 뭔가 이게 정리정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자,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오라는 그런 활동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목록을 이용한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색인을 이용한, 그 다음에 분류를 이용한,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활용 형태로는 수집한 용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일정 형태로 다시 표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정리, 분석, 가공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록, 그다음 색인, 그 다음에 분류, 뭐 이런 부분은 그 학습자용 가이드북에 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우리 심화활동.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인터넷 게임에서의 네티켓 결여. 아무리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요즘 네티켓이 너무 없어. 뭐 이런 사례이고요. N사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요즘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도 사실 언제 어디에 지금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활동 보시죠. 활동 이제 인터넷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역기능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진짜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막 댓글 같은 거 막 험난한 얘기 해가지고 악플 달아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 해서 네티켓이라고 하는데, 전자 우편을 이메일을 할 때는 진짜 가능한 짧고, 그 다음에 온라인 채팅을 할 때는 뭔가 유언비어나 속어, 욕설 이런 건 진짜 상호 비방하는 부분도 좀 삼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이용할 때도 굉장히 간결하게 요점만, 그 다음에 공개 자료실을 이용할 때는 뭐 음란물이라던가 무슨 상업용, 광고용 이런 거는 좀 올리지 말아야 되고요. 인터넷 게임 할 때도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역기능과 이제 유의할 사항을 보시면 불건전한 정보 이런 유통이 인터넷 때문에 더 빠르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음란 사이트, 엽기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폭력 사이트, 반사회적 사이트, 우리한테 불건전한 부분이 이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 바이러스, 요즘에 바이러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 그리고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좀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비밀번호를 좀 자주 바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 또 해킹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일반 정보, 가족 정보, 교육 정보, 훈련 정보, 병역 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 정보, 기타 수익 정보, 신용 정보, 고용 정보, 법적 정보, 의료 정보, 조직 정보 이런 등등이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자,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저기 그 약관을 좀 읽어보시고요.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정체 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하고 가입 해지 시 반드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하고 뻔한 비밀번호 뭐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휴대폰 뒷자리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도요. 우리가 그냥 꼼꼼히 안 읽어보거든요. 하지만 이 개인정보 동의할 때 과연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동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그 정보 능력, 그 다음 정보 능력의 하위 능력인 컴퓨터 능력, 활용 능력과 우리 정보 처리 능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1시간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정보 능력이 키워지는 거 아니죠. 또한 지금 이 내용은 올 한 해 현행화 사업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브리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NCS 누리집 www.go.kr, ncs.go.kr을 가셔서 NCS 통합 부분 클릭, 그 안에 NCS 및 학습 모듈 클릭, 그 안에 직업기초 능력 클릭, 그래서 지금 7번째 정보 능력에서 학습자용, 그 다음에 교수자용,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지금 아직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는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한 향후에 기술 능력 안에서 기술 능력은 다양한 이제 기술 능력이 있지만 특히 정보 기술 능력이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핫하게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요. 보다 부족한 부분은 기술 능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